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게이트에 대해서 더 게이트 모델링에 대해서 더 알아볼 텐데, 지난 시간에는 사이드 게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이드 게이트는 이런 식으로 하고서 여기서 이제 더 추가될 게 그 라운드를 이렇게 주면은 더 좀 뭐랄까 흐름이 좀 유속이 더 괜찮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0.5알 정도 이렇게 모서리 R을 주게 되면은 0.5알 모서리가 모서리 0.5알이 얼마나 큰 그 효과를 줄까 하는데 이게 좀 부하도 덜 받고 수출할 때 부하 덜 받고 흐름도 더 좋습니다. 가능하면은 이런 게이트 라운드는 약간 둥글둥글한 형상들이 보면은 더 좋아요. 약간 둥글둥글하게 모서리도 둥글둥글하게 요런 가능하면 요 엣지도 이렇게 주시면 좋긴 한데 모델링 구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굳이 주지 않으셔도 캠 작업자가 금형 제작은 협업이기 때문에 파트별 협업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일을 분배해서 같이 진행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모델링을 여기까지 해줄 테니 캠 작업자는 진행할 때 이 부분도 좀 신경 써달라 하면은 캠 작업자도 전극을 만들면서 이 부분은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업무 조율을 하면서 보통 현업에서는 많이 합니다. 금형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이드 게이트에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실제적으로 터널 게이트를 한번 잡아볼 건데, 제품을 보시면 제품을 전에 했던 완성된 완성본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놓는데 이렇게 터널 게이트가 들어갈 건데 립을 여기 세웁니다. 립을 세워 놓을 거여서 자 터널 게이트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회전 서피스를 만들 거예요. 옵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히든 엣지가 보이게 은선 처리 되게끔 잡아놓고 자 이런 식으로 잡을 건데 이게 좀 이번 그 표본을 잡은 게 약간 좀 어려운 거 잡았어요. 그래서 간단 원리만 좀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중심선 하나 45도 그릴 거고 그다음에 이 떨어지는 각도는 포인트를 잡아서 거리를 예를 들어서 시작점을 이렇게 한 30mm 아니 3mm가 3mm 이거 뭐네요 한 6mm 6mm까지 잡아보고 이제 너를 게이트를 그리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을 겁니다. 이건 반만 그리기 때문에 파일은 제가 한 2파이 너무 크고요. 0.3, 0.3 정도만 하겠습니다. 0.4 정도 이렇게 해서 이 각도는 꽃갈 모양이 원초 모양의 형상인데 이 각도는 빼기 9배라고 보시면 돼요. 빼기 9배. 그래서 10도 요령만 주겠다. 잡고서 돌리면 원추 형상의 게이트가 생깁니다. 형상 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필드와 컷 이런 식으로 게이트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생성되는데 자 우리가 했던 단순하게 이제 전에 했던 실습용 모델링은 이렇게 되고 실제로 어떤 것을 보게 되면 자 어떻게 됐냐 잘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터널을 한번 뚫리고 이 제품 이 입자화에서 한번 게이트가 더 생깁니다. 똑같은 작업을 이 입자상에서 끄트머리를 계산해 가지고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터널 게이트를 가상으로 만들어서 한 번 더 해보시면 됩니다. 예. 게이트가 어디죠? 예, 이렇게 회전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점에서 가상을 하는 겁니다. 예. 하측 메인 코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터널을 뚫어서 0.4 정도 해서 이렇게 만들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공이 돼서 두 번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 들어가는데 주의할 게, 자, 같은 넓이로 쭉 같이 뚫어도 상관은 없어요. 같이 뚫어도 상관은 없지만 가공이 잘못되면은 역으로 이쪽이 커지게 되면은 언더컷이 생겨버립니다. 언더컷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단을 줄 때는 바깥에 있는 쪽에 이 구멍의 넓이는 더 길어지게, 더 커지게 잡으시는 거고요. 네, 보통 보시면은 이 형상이 없이 이게 쭉 뚫는 경우도 있어요. 쭉 뚫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게 이 모서리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끊어집니다. 예. 영향이 있어요. 이 부분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형식으로 해야지 게이트가 잘 떨어집니다. 예. 이 밀핀이 제품과 같이 밀판 쪽에서 잡혀서 이게 쭉 이 런너를 쳐 올리는데, 이 쳐 올리면서 이 45도 각도가 좀 구부러지면서 쭉 나올 때 이제 비틀려지면서 쭉 빠지게 됩니다. 예. 이거는 통칭 런너 브레이크라고 해서 더 잘 구부러지기 하기 위해서 이런 형상을 만들어 놓기도 하죠. 이거 보통 통칭 그냥 AKA로 그냥 런너 브레이크,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건 방전 런너를 가공할 때 주로 방전을 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가공으로 만들어 내게 됩니다. 예, 캠 작업자가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제품 쪽에 바로 난 다이렉트 게이트를 쓰고 싶다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품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비슷한 원리를 보여드릴게요. 원리를 보시면 지금 명령어로 보면 이렇게 회전 명령을 줘서 전 직장에서 많이 이제 재료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많이 썼던 방법인데요. 재료 비용을 금액 단가 좀 줄여보자 해서 썼던 방법인데, 스프로브시를 해박지를 않고 여기다 다이렉트 게이트를 만들었어요. 상코에 다이렉트 게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그래서 1.5파이 그리고 구배는 5도 잡고 해서 커트, 저걸 안 그랬네요. 네, 회전에는 반드시 중심축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컷 해서 단면을 쳐보면 이런 식으로 돌출을 그랬네요. 돌출이 아니고 잠시만요. 뭐가 잘못됐을까? 이런 식으로 잘죠. 커트,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다이렉트 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다이렉트로 이렇게 게이트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바로 다이렉트 게이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다이렉트 게이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런너가 아니고 제품이다. 제품부에다 이걸 허용하겠다. 이걸 허용하고 이 부분을 잘라내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다이렉트 게이트 제품에 바로 쓸 수도 있어요. 보통 보시면은 바가지나 세숫대 같은 거 뒷면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아마 잘려진 흔적을 보실 겁니다. 예. 다이렉트 게이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핀포인트 게이트를 만들 건데, 핀포인트 게이트는 좀 공수가 많이 들어가요. 제가 하는 방법은 공수가 좀 많이 들어가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을 하나 찍을 거예요. 점을 하나 찍을 건데, 자, 어디다 지금 이 응용을 다른 부분에 도입을 하시려면, 적용하시려면 좀 응용력이 필요합니다. 예, 응용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다가 다이스 게이트로 때리겠다, 때려도 된다, 허용을 받았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고, 이제 인선 처리로 하시면, 인선 처리 하시고, 하시기 전에 참여를 하나 걸으시고, 그 다음에 점을 하나 찍으시고, 그래서 센터 기준에서 높이값은 중요하지 않고, 자, 이 센터에서 중심에서 코어 중심에서 한 35mm 되는 지점에 게이트를 핀포인트를 때릴 거야. 아니, 핀포인트를 쓸 거야.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점은 그냥 스케치상에서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점이고, 실제 이 점이 포인트. 그래서 노란색 점으로 보이는 디스플레이에 데이터 포인트가 됩니다. 데이터 포인트를 이 위치에 놓고, 여기 나갔죠? 네, 데이터 포인트 잡고 포인트를 디스플레이 시키고, 자, 이제 저는 돌출 명령어에서 스케치에서 제가 만들어 놓은 스케치 라이브러리에서 꺼내다가 쓸 겁니다. 예, 여기다가 이 파일 핀포인트 게이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노멀하게 이렇게 나갔잖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왜 그러냐, 지금 포인트를 그릴 때 여기 플랜을 기준으로 해서 스케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스케치 플랜 기준에서 이렇게 나가버린 겁니다. 예. 이 포인트는 스케치 플랜 포인트 기준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려진 거고요. 다시 우리가 스케치를 그렸던 플랜을 기준으로 다시 플랜을 잡을 거예요. 다 어떻게 잡냐, 평면에서 이 위치를 잡았던 포인트에 놓고 평행 플랜을 놓고요. 플랜 놓고 여기다가 스케치 플랜으로 한 번 더 포인트를 찍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다시 맞춰서 찍을 겁니다. 플라이 시켜서 찍을 건데, 자, 깔치 맞네. 요거 감춰놓고, 요게 참여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감춰놓는 거예요. 요 새로 만든 플랜은 생기지가 않았네요. 다시 디파인 가서 스케치 설정에서 이 플랜으로 바꾸고 스케치 오케이 하고 나면 포인트가 다시 이 아래 내려왔죠. 예, 요게 에디트 디파인, 예, 정의 편집 다시 말씀드리지만 크리오의 강점입니다. 이게 다시 지우고 새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새로 지웠다가 명령을 다시 들어가서 이 반복 작업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홀 작업 들어가서 스케치 읽기 그래서 PTC에 옵션에 포인트 파이 포인트. 자, 미리 보게 되면 지금 왜 그러냐, 디렉션을 바꿀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뚫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보통 다 뚫리지가 않죠. 이건 제가 스케치 라이브를 잡은 거를 좀 짧게 잡아서 그래요. 이거를 다시 키워서 한 26 정도 잡아주게 되면 이렇게 컷이 되겠죠. 그래서 단면을 다시 잘라보면 이런 식으로 핀포인트 게이트가 생깁니다. 핀포인트 게이트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3단으로 그래서 이렇게 생기긴 하는데, 이렇게 알면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삭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삭제 단축키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없네요. 제거. 지금 풀다운 메뉴 상에서는 지금 제거라는 명령이 안 보이는데요. 편집에서 제거 있죠? 제거 누르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제거 명령어를 알아봤고요. 그래서 핀포인트 게이트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 예, 그래서 여기 설명을 드릴게,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 보시면은 완성된 모델링 보면은 볼트 보이시죠? 볼트 탭 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 스케치 라이브러리에서 잡은 겁니다. 예. 그래서 에디트 디파인 가시면 요거 패턴 돌린 거고요. 이 패턴 안에서 코어 볼트에서 이렇게 요거 이름 바꾸면 됩니다. 이름 바꾸기 위해서 바꾸면 되는데 저는 요걸 아예 코어 볼트라고 이름 바꿔놨죠. 부지런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헤매지를 않아요. 뭘 수정을 해야 될 때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정의 편집 다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테이블 이거 테이블이 돼버렸네요. 여기서 이제 단면 편집에 들어가게 되면 예, 기존 스케치 열기라고 되어 있죠. 제가 그래서 저는 라이브러리에화 해놨어요. 자주 쓰는 거는 이게 스케치 홀이라는 명령에 이런 스케치 기능에 라이브러리 설정하게 돼요. 디렉토리 저는 프린성 라이브러리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모아놨어요. 저는 많이 쓰는 것들을 모아놨어요. 예, 이런 식으로 모아놨습니다. 리사이클 마크도 해놨고요. 뭐 탭이 보시면은 볼트 탭이라는 명령 있지만 탭을 3, 4, 5, 6, 7, 5, 6, 8, 10, 12, 15, 16 이런 식으로 카운트도 마찬가지고 볼트 카운터도 마찬가지고 냉각 탭, 8분의 1, 4분의 1 탭, 핀포인트, 2단 아까 보셨던 거 스프루 2단 금형 스프루 부시도 그려놨습니다.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예, 그래서 많이 쓰는 단면을 스케치를 해놓고 그걸 계속 사용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설계를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요거 모델링 한다고 하나하나 그리게 되면은 세월 가겠죠. 예, 그러면 퇴근 시간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프로이는 어떤 작업하실 때 라이브러리화 해놓는 게 좋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큰 맥락의 이 MFG도 이거 다 라이브러리화 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가끔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만 예, 이것도 타입별로 사이즈를 바꾸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에디트 디멘션으로 이렇게 4파이면은 저희 몰드 베이스 4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4번에 들어가는데 몰드 베이스 4번에 들어갈끔 이렇게 라이브러리화 해놓은 거예요. 라이브러리화 해놓으면 여러분의 퇴근 시간은 점점 빨라질 수 있고요. 작업 속도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본적인 게이트 형상은 다 한번 해봤고요. 사이드, 터널, 다이렉트, 핀포인트 게이트 이게 기본이고요. 이게 파생돼 가지고 게이트가 변형이 일어나서 코끼리 게이트 뭐 이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다음 시간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그것까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요. 예, 저 연속해서 이제 알아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예, 계속해서 냉각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냉각 학과를 끌어놓고요. 자, 데이트 플랜을 Z레벨 상에서 보시면 정리할게요. Z레벨, Z별이죠. Z가 보이시죠? 그러면 G라고 많이 하는데 Z레벨 상에서 플랜을 어디를 위치시킬 것인가 그래서 냉각을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해서 데이터 플랜을 스케치 플랜을 만들어 놓고요. 냉각 스케치 플랜을 만들어 놓고 자 여기서 몰드캐스트에서 냉각 먼저 해주고요. 냉각 라인 들어가서 88이 냉각이면 적당히 88이 잡고요. 데이터 플랜을 스케치 플랜을 잡아놓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되는데 자 저는 스케치 들어가서 이제 디귿자로 스케치를 할 거예요. 자 전에 중심선 하나 그려서 대칭으로 만들고요. 하나 치고 이런 식으로 대충 스케치를 해서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선을 중심이 아니라 라인을 잡고 또 대칭으로
대칭으로 이것을 선택하고 대칭 복사를 할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복사하고 그 다음에 치수를 줄 거예요. 110 이런 식으로 잡아 놓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리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되면은 드릴 가공이 되지가 않을 거예요.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이렇게 끝머리까지 이 스케치 커브를 연장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끝 인드 컨디션이라는 요런 명령 요런 그 하나의 옵션을 선택을 해서 잡아볼게요. 그래서 인드 컨디션 잡아보고 자 이쪽 그래서 선택 통과보를 잘 기억하세요. 통과보 그래서 완료보기 그래서 지름을 8.3 깊이를 11mm 한 개, 두 개, 세 개 선택했죠? 보세요. 한 번, 8.3, 11, 두 번, 8.3, 11, 세 번 해서 보면은 이렇게 통과 보고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예, 이러면은 이제 드릴 가공이 가능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인드 컨디션이라는 선택을 인드 컨디션이라는 거 한 이유가 뭐냐면, 예, 워터 제로라는 게 이 안에 들어갈 거예요. 워터 제로가 들어가거든요. 워터 제로가 뭐냐? 구글 검색을 해서, 구글에서 이제 워터 제로를 검색하면, 금명이 사용하는 워터 제로가 나올 겁니다. 예, 워터 제로를 보면은, 자, 회사가 여러 개 있는데, 이 하나 회사만, 장내막에 워터 제로, 물막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해진다. 예. 소재는 항용으로 되어 있고요. 나사가 이런 식으로 하나가 박혀 있을 겁니다. 하나 박혀 있고, 실링이 있고, 여기 보면은 스프링 같이 되어 있어요. 하나가. 스프링처럼, 모양 스프링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광 렌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 있는 것은, 요거는 이제 배풀판, 불이 들어가서 이 탱크 냉각이라고 하는데, 탱크 냉각을 지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냉각 코어에 온열을 할 수가 있고, 온도를 유지시킬 수도 있고요. 온도를 떨어뜨리는 역할도 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8파이 있죠. 냉각을 8파이 깊이는 11mm고 렌치는 2.5렌치 요게 2.5렌치가 들어간답니다. 2.5렌치 사용하고 적정 토크는 예, 감을 때 이렇게 21에서 22 사이 하는데 홀치수는 8.0에서 8.3까지 예, 이런 식으로 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11mm가 들어간다 해서 11mm 깊이 가공을 한 거예요. 예. 11mm 8.3 여기는 8파이나 8.3까지 되기 때문에 지금 워터 제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 가운데 바이톤이라는 고무 재질로 여기에 보면은 오링이 감겨 있어요. 오링이 감겨 있는데 여기서 렌치로 감으면 감을수록 그러니까 조이면 조일수록 이 바이톤이라는 게 이게 퍼지거든요. 옆으로. 이 바이톤이 2개짜리인데 1개짜리도 있고요. 바이톤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퍼뜨려서 저 오링이 물이 바깥으로 새는 것을 방지시켜 주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지금 워터 제로만 사용했는데 보통 보면은 테이퍼 나사, 보통 PT 나사라고 하는 것으로 막기도 합니다. 예, PT 나사로 막을 때는 지금 특별한 옵션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를 이용해서 막는데 보시면 스케치 여기에서 제가 잡아놨던 C 프로 STD에 보면은 4분의 1, 8분의 1탭 8분의 1탭으로 막는데 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축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PT 테이프 나사가 삽입이 되시는 게 보일 겁니다. 예. 냉각 작업을 다 하고, 냉각 작업을 다 하셨으면 냉각을 한번 육안으로 확인하셔야죠. 이렇게 얇은 데는 냉각을 뚫다가 들이 터질 수가 있어요. 터질 수도 있고, 냉각이 흐르면서 금형이 부식되면서 구멍이 나버릴 수도 있어요. 파손이 돼가지고, 부식이 돼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미리 한번 미연에 방지해보자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스케치 모드로 들어가서 치수를 확인을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6.3, 6.6mm, 4mm가 넘었죠? 기본 4mm는, 최소 4mm는 유지시켜야 된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 기억하시고,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재질 말고, 이거 치수를 재는 것보다 육안으로 보고 싶다. 자, 클리어런스를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10을 줘볼게요. 클리어런스 계산. 여기가 이제 색깔이 좀 진한 색으로 거의 빨간색이 경고가 뜨듯이 색깔 바뀌었죠? 네. 요거는, 당신들이 설계자가 이제 클리어런스를 10mm를 잡아놨다면, 여기는 10mm가 안 돼. 당신이 생각하는 4mm가 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4mm라고 했기 때문에 4mm를 해서 계산을 누르게 되면은, 정보가 안 뜨죠. 예. 여기는 4mm 이상은 돼. 아니, 문제가 없어. 당신들의 기준에 부합해. 라는 디스플레이를 해주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게이트, 런너, 냉각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 어셈블리 작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예.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